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근무하는 김병남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자 그룹 중에서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이 시간에는 주제 1이라고 하는 부분,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쟁에 있어서의 전문가 활용 방안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17년 기준으로 32%입니다.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해 볼 때도 한 10% 이상 높은 부분인데요.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을 만약 20%대로 낮춘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DP로는 1조 6천억 원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요. 1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 특허 심사 과정에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 문제 또는 저작권 등 이렇게 많은 지재권 분쟁 등에 있어서 실제로는 민간 전문기관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글과 오라클의 11년에 걸친 대혈투 소송,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 API, 37개 자바 API를 불법 복제한 구글에 대한 과연 그게 공정한 이용이냐, 아니면 저작권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혈투가 올해 4월 5일에 끝났습니다. 그거 같이 결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오토캐드에 대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내용 증명 공문 단속 예시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불법 소프트웨어의 그 단속을 위한 내용 증명 공문서가 각 많은 기업들로 송달되고 있는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 분쟁 소송에 있어서 이제 법원 등 사법 절차 기관에 있어서 전문가 증언이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영향력을 끼쳤으면 합니다. 이게 작년 1월 13일 날 나온 건데요. 이게 올해 이제 4월 5일 구글 대 오라클의 분쟁 결과 판시가 나오기 전에 전문가 조언을 미국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증거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이게 법정 조언자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원의 제도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내용 마지막에 보면 API 저작권 보호는 스타트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국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AIP의 공정 이용이 합당하다, 정당하다라고 하고 오라클의 AIP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시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불법 복제를 해야지 정말 불법 복제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전문가의 그런 조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내 정책에도 어떤 좋은 방향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는 이제 사실 불법 복제 등이 이제 고도로 진화해서 일단 소스 코드의 유사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글자를 바꾼다든가 표현을 바꾼다든가 많이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을 판가름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목적 코드를 보면은 실제로 이게 진정하게 실행되는 내용들이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들의 내용이다라고 항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 컴퓨터 많은 그런 학회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복제에 대한 이런 복잡하지만 유사성 판단 로직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한 복제라고 하는 부분은 비전문가도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수정을 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현재 컴퓨터 전문가들이 하는 과정입니다. 소스 코드를 이제 많이 이제 변형을 가하기 때문에 난독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변형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유사 코드를 탐지해내는, 그래서 얼마 정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불법 복제라는 부분하고 공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불법 복제는, 공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표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표절이 있냐는데, 실제로 아이디어하고 표현이라는 부분으로 나누고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은 공정한 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자바 API처럼 저작권 보호가 필요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더라도 실제로 유사성에서 어느 정도 표현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되는 표현에 대한 얼마 정도 유리된지를 판독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적권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원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스 코드 유사도를 보면 노란색으로 세 줄이 글자가 같으니까 세 줄은 복제를 했네, 빨간 거하고 녹색은 아니네, 이렇게 한다지만 저 세 줄이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러면 불법 복제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 노란 줄이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복제가 되는데, 40개의 법원 판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75% 이상 정도, 전체 양의 75% 정도 라인 바이 라인으로 비교해서 같을 때 불법 복제구나, 49% 이하 정도는 불법 복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 사회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산업 경제 활동에 있어서 위험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될 부분에 지재권 전문가가, 또 지재권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지재권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하더라도 지재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신 분이라면 판별하는데 또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전문가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 코드입니다. 목적 코드는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 목적 코드 유사도 비교도 보면 이렇게 토큰이 얼마나 같은지 역 어셈블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량도 유사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전문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산출하기 정말 힘들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산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표현이라 하는 부분을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사도는 비율로 나옵니다. 10,000라인 중에 10%하고 100라인 중에 10%는 유사도 부분에서 소스 코드의 실제 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불법 복제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창작성이 높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라 한다 그러면 조금만 베껴도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표절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창작성이 낮은, 누구나 서로 베끼고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복제율은 굉장히 많아야지 불법 복제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단 법원에서는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판단하거든요. 일반인 관찰, 룩 앤 필, 한번 봐서 이거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표절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눈으로 봐서 느끼기 쉽지 않다는 거죠. 소스 코드도 그런데 하물며 목적 코드로 돌아가게 되면 기계만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 전문가 활용 현황을 보면 일단 컴퓨터 소프트웨어법에 있어서 저작권법 113, 119조에 의해서 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감정에 있는데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들 간의 동일 유사성 여부 또는 완성도 여부 또는 실제로 얼마나 개발에 비용이 소모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손해배상액을 이제 뭐 이렇게
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감정 제도를 통해서 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블랙박스라서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더 많은 컴퓨터 전문가, 지재권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은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우리가 논의되고 있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블록체인 이런 복잡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전문가 감정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보통 영미법 국가들은 이 법원에서 전문가 조언을 받기 위해서 법정 조언자, 지금 아미쿠스 쿠리아이라고 하는 법정 조언자 제도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여줬던 구글과 오라클 사건에서 법정 조언자의 법정 조언, 법정의 친구의 의견을 대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6대2로 판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인이나 사회단 이익단체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양 당사자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의 판단 능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터나 뭐 중립 전문가도 있는데 중립 전문가의 의견은 증거로도 채택될 수 있다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 판권 보호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 조언자 제도의 이제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은 법정 조언자라는 건 누구냐? 실제로는 정책을 만드는 곳과 정책 입법과 그다음 민간 간의 중간 역할이다라고 이제 법정 조언자를 명시를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정부 정책이 민간에 잘 전달되고 또 민간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입법화돼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하는 부분이고 이게 법정 전문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앞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게 이제 올해 4월 5일 날 최종 판결이 나왔고 대법관 6대2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1,500라인을 이제 불법 복제했지만 이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글은 11년 소송에서 88억 우리나라 돈 10조 원의 손해배상액을 면책받은 사건입니다. 이제 이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들의 참여는 더더욱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미국 특허청에서는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전문가나 일반 대중이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심사에 필요한 선행 기술 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의 기술 재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나라도 2016년 법인 소통형 협력 심사 활성화라고 그래서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 융복합 기술 분야 등에 있어서 실제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간 부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으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유사성의 감정 지원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공공 그런 단체 등 참고인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활동 범위를 좀 확대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감정센터를 설립을 해서 좀 더 많은 분야의 기술과 지재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유사성 판단에 감정이나 증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법원에서 말하는 표준 산정 방식이라든가 저작권 이혼에서 말하는 유사성 판단에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독일과 같은 우리나라도 자료 제출 명령을 이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강제
조치할 게 없거든요. 이럴 때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해서 독일처럼 도입해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치매 입증 등의 이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실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특허청이 작년 9월 29일부터 독일 전문가 사실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 수렴 중입니다. 아마 이게 좋은 결과를 맺어서 우리도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도입됐으면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나 지적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불법 복제 등의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이 수용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건전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고 창조자,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라든가 감정 전문의 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감정센터 등이 도입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민간 부분이 발전해서 우리 민관이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창작물에 대한 우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서는 바로 제 다음에 안소진 실장님이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창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할 거고, 창출 보호를 할 거고, 전문가 인력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 연구를 위해서 많은 분이 참여했는데 저 이외에 일단 곽은경 변호사, 권태욱 변리사, 조일구, 김돈 이사님 등이 참여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